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혁신과 미래가 필요한 지금은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왜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하나? 전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구나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줄곧 당을 분열시킨 분들,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혁신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기대를 안겨줄 수 있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과 미래가 필요한 지금은 장동혁이 답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스피드 일문일답입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답하시는데 단답형의 명쾌한 한 문장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대선 패배와 지지율 하락,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이것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 내부 분열을 없애야 국민의힘이 삽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을 때 국민의힘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적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정체성을 놓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이것이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치를 든든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장동혁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후보님의 대선 경선에서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의 상황실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당원들께, 국민들께 확실하게 털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단일화 시간까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고요. 당에서 여러 여건들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예견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를 즉시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이 단일화 약속을 하실 때 23번의 단일화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처음에는 단일화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는 왜 한덕수 총리를 찾아뵙거나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안 했죠?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개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원했던 단일화는 당원들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했던 단일화는 5월 11일 전까지 당원 투표든 아니면 당원과 일반 국민투표를 합산한 것이든 정상적인 경선에 의해서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둘 중에 한 분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기호 2번을 달 수 있도록 5월 11일 전까지 아름답게 단일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한 당원들께서 우리 대선 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후보님께서 약속하셨던, 당원들께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한덕수 후보는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우리 중앙당에 있는 우리 대선 후보 사무실 와서 저하고 포옹을 하면서 단일화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셨죠? 당원들께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단일화, 그리고 당원들께서 기대했던 단일화, 그래서 두 분 간의 공정한 경선 투표에 의해서 단일화를 이루셨다. 그것이 지금 후보 교체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의 후보가, 한 분의 후보가 결정됐지만 그것이 후보께서 약속하셨던 단일화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원들께서 기대하셨던 단일화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해서 바로 한덕수 후보가 우리 대통령 후보 사무실로, 저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직접 포옹을 하고
저 손을 들어주시고 적극 돕겠다고 하고 가셨고요. 그것이 단일화고요. 두 번째는 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거, 단일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를 선거에서 뽑아놓고 마지막에 저를 교체하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당원들의 전원투표로 바로 부결시켰죠. 후보님 제가 말씀드린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고 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보 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후보 교체까지 간 과정에는 김문수 후보께서 당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의 심장과도 같은 당사에 와서 우리 국민의힘의 목숨인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당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없기 때문에 통상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장소나 공공기관은 통상 주말에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다시 영장이 집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효기간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털을 수 있을 때 털어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게 놔두되 대신에 이번에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500만 명이나 되는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통과되면 무도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특검에게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무도한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그럼 내일이라도 다시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낼 것인지 이런 적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예상했으면서 왜 특검에 찬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